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1973년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대한민국을 감동의 물결로 휘몰아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감동의 물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감동의 물결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 탁구 천재 소녀 만나보고 싶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어린 세계를 제패했던 그 어린 탁구 천재 소녀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유, 소녀 하니까 너무 생소하네요. 그러시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 국회의원 되셨죠? 네, 네. 19대 국회의원. 네, 네. 네.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의정 활동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그때 감동의 시간, 감동에 대한 순간을 한번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그때가 제가 만 18살이었습니다. 18이요? 예,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하는 해였거든요. 애띤 이제 소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연도까지 밝히는데요. 네. 비밀인데 이게. 그때- 지금도 예, 소녀 예. 같으세요. 그때는 사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시합이 너무 힘들어서 우승을 해도 우승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유고슬라비아 그때 공산국가였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라고는 우리 선수단 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긴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뭐 납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록새록 그 세계 제패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혜택도 받고 네. 국민들께서 아직도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감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탁구 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한 것은 그냥 단순한 탁구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네, 희망을 주고 또 서로가 분열됐던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화합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도 운동하는 저도 네. 축구 무슨 국제대회 결승을 하면은 집에 TV가 다 없었기 때문에 네. 동네 전파사에 모여 앉아가지고 중계를 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때 시절에는 우리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라고만 했었는데 네, 네.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세계를 제패할 수 있고 어떤 꿈도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힘을 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에 우리가 어려워서 해외 나가는 건 꿈도 못 꿀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국제 대회가 있어서 나가면은 우리 국민들도 유일하게 외부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무언가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 그 성과 때문에 하나가 되고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운동이었어요. 그 중에 탁구가 잘했고요. 예. 한국에서 그 사라예보 그때 그 체코슬로바키아였던가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예, 그죠? 예, 예.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나 걸렸나요? 지금은 뭐 우리 워낙 좋아져서 다이렉트로 파리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다 가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가 비행기를 타면 홍콩으로 해서 네. 태국으로 해서 로마로 뭐 이렇게 돌아서 싼 비행기로 다니니까 뭐 어떤 때는 20몇 시간도 타고 다니고 네. 중간에 이제 이 연결이 잘 안 되면 30시간도 걸리고 네. 이러면서 이제 시합을 다니는 시대였죠. 그 많은 짐을 싣고 이쪽 공항 저쪽 공항을 뭐 네다섯 공항을 예, 거치면서 예. 이틀 뭐 밤을 꼬박 새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비행기 기다리다 보면은 대기실에서 코피도 막 나고 힘들어서. 예. 근데 숙소 그때는 같은 경우도 불편했죠. 아유 그때는 뭐 나라 싼 경제가 호텔 어려웠으니까. 가니까. 예, 예. 말이 국가대표지 사실상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 어려운 예. 상황 속에서 현지에 가서 그러면요. 시합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예, 예. 특히 음식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덜해요. 근데 남자들은 꼭 김치, 고추장, 된장을 먹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고추장의 힘, 김치의 예, 힘. 지금은 뭐 워낙 이 표장 기술도 좋고 그런데 그때는 깡통 김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사실 선수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깡통 김치를 꼭 드시고 싶어하면 제가 막내라서 그 깡통을 따야 되잖아요. 네. 그럼 주방에 가서 그 잘 못하는 영어로 주방장한테 이거 좀 따달라고 그러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네.
예, 그런 어려운 시대였죠. 그때 이제 가장 막내였죠. 예, 막내이면서 탁구 대표 예. 선수의 또 주전 멤버, 에이스였어요. 예, 주전 예. 멤버였어요. 예, 예. 그때 선수들이 몇 명 갔나요? 많이 가면 5명. 네. 아, 뭐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저희 정식 엔트리가 4명이에요. 네. 그 4명 아니면 5명이 다녔죠. 그때 헝가리, 뭐 독일, 예, 예, 뭐 예. 그 중국은 말할 거 없죠. 세계 최고의 스웨덴도 잘했고요. 네, 잘했죠. 예, 뭐 루메니아도 일본 잘했고, 뭐 예. 말할 것도 없고 결승에서 그 막강한 중국이라든가 또 헝가리, 스웨덴, 뭐 독일 이런 쪽을 다 제패하고 마지막에 일본하고 결승을 예, 붙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마지막에 보고 싶어요. 그때 그 감동을 참 그 영상이 없어서 좀 예, 아쉬운데 예, 예.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예, 우선 아쉬운 거는 그 어려운 시대라 영상이 없다라는 거. 요즘 네. 선수들은 뭐 방송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료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때 제 기억에 영국의 BBC인가 어디가 중계를 했었다고 네. 그래요. 그때는 뭐 시합을 이겨야 됐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사라예보의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2년 전에 세계 대회에서 3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나고야 3등 이후에 저희가 사라예보에 희망을 갖고 운동을 했죠. 근데 우승을 할지는 몰랐고 사라예보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중국하고의 게임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사실 실력은 중국이 제일 좋은데 중국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준결승에서 헝가리하고 하는데요. 네. 그 헝가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이기고 여기다 지면 어떡하나.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 시합을 어렵게 정말 이기고 나니까 결승은 오히려 일본한테 쉽게 이겼어요. 저희가. 그렇죠. 예, 오히려 예, 어려운 예. 더빌런게 오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우승을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 이혜래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예, 중3 그렇죠. 때 제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 국가대표 선배들을 다 이기고 네. 국내 챔피언 이제 됐죠. 1인자가 되면서 쭉 제가 7년 동안 그 자리를 제가 유지했고요. 참 또 사실은 그 많은 선배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개인 운동은 1등만 인정이 되니까 네. 많은 선배들이 저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셨죠. 예, 예. 그 이후에 그 선수권 대회에서 7연패를 했던 네, 기록을 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역사상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전국 대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우승을 많이 하고 각종 그 이후에 세계 대회에서도 여러 번 또 우승을 많이 하셨어요. 지바 대회에서도 또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또 하셨죠. 집안은 이제 우리 그런 그 제자들이 네, 예, 많이 후배 갔죠. 제자들이 예, 이제 예. 우승을 이루게 네, 네, 되고 네. 이 우승한 기록들을 쫙 얘기하면 1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네, 많은 네. 우승 기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탁구 천재 소녀가 어떻게 해서 탁구를 시작했는지 궁금해한 것 같아요. 예, 뭐 탁구가 이제 우리 족보가 나오면 저 네. 이전에 우리 선배들 뭐 윗상숙, 조경자, 그 이후에 최정숙, 윤기숙, 최환한, 이혜리사, 네. 양영자, 현종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 그런 그 족보가 있듯이 쭉 이어져 오면서 우리 탁구는 참으로 아시아나 세계적으로 강했다. 예, 그런 거고, 예, 뭐 누구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또한 사실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늘 그러는데 많은 그 선후배들이 함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함께 했다라는 건 저에게 엄청난 정말 행운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런 그 대회의 성적은 사실 뭐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군가가 덕분이죠.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고 예, 덕분에 이루어진 누군가가 거죠.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소수 종목 중에 잘할 수 있는 탁구를 그 맡았던 회장님들. 탁구는 행복했던 게 뭐 예전에 돌아가셨던 신진 자동차의 김창훈 회장님, 네. 또 우리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님, 회장님들의 사제를 이렇게 투자해서 저희들이 운동을 했고 해외를 갔어요. 그 어떤 참 뒷바라지가 예, 뭐 저뿐만 아니라 그간의 우리 탁구계 역사에 나왔던 스타들은 다 그 정성으로 성장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한 밑바탕의 걸음에 예. 대해서 오늘날 이제 한국 스포츠 산업이 크게 발달이 됐잖아요. 예, 이제 예. 형성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 스포츠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어떻게 탁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탁구 그 시작한 탁구 천재 소녀가 뭐 예. 특별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신 건지 그거보다는 아버지가 군수를 하셨을 때그 충북 탁구대가 있었어요. 대덕군수셨더라고요. 충남. 충남 예, 대덕군수. 그 대덕군수 관사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우연히 탁구를 접하게 되고 네. 그때는 사실 돈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운동을 못 하고요. 네.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탁구였어요. 집이나 탁구장이나 네. 뭐 농담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하고 친해지려면 탁구 치러 갈래 해서 탁구 가르쳐주면서 손을 잡았다는 그 얘기를 당시에요? 하듯이 누구나 쉽게 접했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탁구대가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그 짧은 시간에 탁구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것은 언니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언니도 있고 예, 대학교 예, 언니도 예. 있고 일반 언니도 있고 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이혜리사 의원님이 원래 키는 크셨죠. 그렇죠? 키는 뭐 아담합니다. 예, 키는 크셨지만은 예, 예. 쉽게 말해서 내 머리 통보다 하나 더 큰 예, 예, 그러면요. 언니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 국가대표에 선발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종합 선수권 대회 7연패를 이제 하시게 예, 됐는데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제가 한 거라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3연패도 없어요. 그러니까 3연패라는 게 연속으로 뭐 2번 하고 1번 안 됐다가 또 그 다음에 하기도 했는데 저처럼 연속 7년을 우승 국내 챔피언을 한 기록은 아직 없고요. 네. 그 저도 나름 이제 그 종합선수권대회 7연패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한 거 못지않게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한국의 탁구를 빛내고 체육을 빛내고 국가를 국위 선양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해서 지도자의 길로 걸으셨죠. 예, 예. 국가대표를 이제 대표 감독을 하시고. 예, 예. 제가 은퇴를 하면서 조금 일찍 은퇴를 했어요. 네. 제가 그래 은퇴하면서 바로 글쎄요, 좀 이제 일찍 은퇴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국가대표 생활을 10년을 넘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프로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해도 괜찮고 네. 또 사실은 이제 이것이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네. 예전에는 국제대회 나가서 시합이 잘 안 되면 거의 뭐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책임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더 선수 생활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회적인 여건이었죠. 그래서 조금 선택을 빨리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수로서의 성공이 지도자로서 한번 좀 저희를 잘해봐야 되겠다. 한번 멋진 지도자 생활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은퇴와 더불어서 바로 제가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예, 또 예.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후배를 양성하셨잖아요. 예, 또 예. 용인대학에서 또 교수로 예, 예.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또 많은 네, 그 네. 제자들을 양성했죠. 후학에 힘을 쓰셨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또 인천 아시안 게임의 선수총장, 태능 선수촌의 선수촌장 네, 네. 또 하시고 그야말로 체육을 위해서 모든 걸 아주 삶 자체가 체육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탁구였고 네, 그 다음에 성장해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지도자, 다음에 행정가, 네. 행정가로서의 어떤 그것이 되면서 교수를 자연스럽게 또 용인대학께서는 하게 되고. 또 강의만 더 교수로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처장으로도 뭐 예, 학생처장, 기획처장으로 예, 예. 또 활동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자연스럽게 뜻밖의 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저의 생활들이 과정에서 저에게 유익하게 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저에게 다가왔죠. 그러니까 뭐 지도자, 감독, 다음에 뭐 또 교수가 됐고, 그 다음에 태능 선수촌장으로 또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획처장이 또 다시 돼서 네. 행정을 하고 학교 살림을 해보고 네. 예산을 보고 선수촌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체육을 보고 세계 체육을 보고 대한민국 체육의 인사와 예산과 조직을 보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 인생을 준비시키는, 알게 하는, 배우게 하는 성장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리더로서의 제 삶에 대한
공부와 준비를 하게 하는 유익한 그런 이제 과정들을 밟게 됐죠. 그러니까 이혜서 의원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온 어떤 증인이신 것 같아요. 아유, 어떤 스포츠의 역사는 실질적인 그 구기 종목에서의 첫 금메달뿐만이 예,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예. 또는 우리가 과학적인 스포츠에 대한 어떤 체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힘만 하는 체육의 시대에서 과학적인 또 심리적인 또 예. 행정적인 모든 이런 생각적인 요소를 다 잘 이렇게 다듬어 오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많은 상을 타셨잖아요. 상도 아마 1시간 이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훈장을 많이 타셨어요. 이게 무궁훈장도 타시고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예. 뭐 올해의 인물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은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분들 중에서 뽑는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상이신데 체육훈장 또 맹호장, 대통령표창, 대한민국 체육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 많은 상을 타셨어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공헌을 하시다 보니까 국회에서 우리 이 의원님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인격적으로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 아, 그래서 뭐, 예. 정치계로부터 이렇게 손길이 뻗치셨잖아요. 글쎄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그 체육인의 위상이 네. 또 체육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이제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가게 되고요. 굉장히 그 본인에게 저에게도 또 행운이었습니다. 예, 예. 돌아가셔서 예, 예. 그냥 4년 뭐 대충 때우셔도 되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신 게 보면은 역시 체육인답게 그 체육인들의 복지 문제 예, 예. 많은 스포츠인들이 있지만은 몇 명을 빼놓고는 그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모두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나 체육의 발전이라는 것은 꼭 성공한 사람들만이 위에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보다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네, 사람도 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또 이게 그거 산업화되는 아유, 것이고 그러면요. 그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또 법안을 많이 상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예, 통과가 예. 됐나요? 이제 이번에 그 19대 국회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네.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 협의 없이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도 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어렵고요. 네. 그런 일들이 저도 사실 처음에 가서 열심히 법안을 내고 토론회를 하고 했는데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속도가 너무 더디고 네. 안 되다 보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법안보다는 정책적인 현실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협의를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가 체육이죠. 네. 체육인 대표로 갔고 대한민국의 체육이라는 위상은 세계 톱10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만 복지와 행정과 지원과 시스템은 훨씬 못하다.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든지 후진국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아시는 체육인에 대한 뒷받침은 아시안 게임이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그때 뒷바라지에서 잘해라라는 것과 태닝에서 밥 먹여주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거, 해외에서 시합 간다면 지원 일부 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 이외의 것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그 체육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체육인들이 잘하는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가 메달리스트가 있기까지는 그 주변의 수고한 이들, 선생님, 협회 임원들 또는 동료, 선후배들 네. 이들이 은퇴 이후에 오갈 데가 없다,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정말 뻗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장미란 선수 역도의 세계적인 선수죠. 은퇴를 했는데 이제 실업자예요. 실업자로 몇 년을 있다가 이번에 이제 교수가 돼서 갔는데 그렇듯이 그 국가대표 선수로서 할 때만 반짝 해주지 그 이후에 대한 그 처우의 문제, 그들의 인생에 대한 문제는 정말 너무 지원이 열악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은퇴 후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체육인 복지법, 네. 또 은퇴를 앞둔 그 선수들한테 한 1년 정도 사회 진출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 또 그들이 훈련할 때 여건, 또 뭐 월급 문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메달을 따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부터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을 때 병역을 면제가 아니라 훈련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사실은 그건 체육인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체육인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을 가야 되는데 문화예술인은 국내 대회 우승해도 병역 면제가 됩니다. 병역 면제를 예술인들이 혜택 받는 거는 다 덮어져 있고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유난히 체육인들이 뭐 메달 따면 군대 안 가는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에 그런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아직 열악하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예, 이제 예. 상정을 했는데 국회라든가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금메달만 따와라, 1등만 해라 하고 나서 나중에 따오지 못하면 그건 뭐 말 그대로 찬밥이고 따왔어도 그때만 관심 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아무런 대책을 갖고 뭐, 가지 예, 못하는 근데 것에 대해서 찬밥이라는 아쉬웠네. 것보다 예, 네. 보다 하여튼 그 일시적인 그 시기에만 관심이 반짝이지 전후의 지속적인 어떤 좀 것들의 관심을 가져야 시스템이 된다. 안 돼 있다. 그 예. 우리 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내용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체육인들이 한 약 한 그 50만 명이 된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가운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0.5%. 0.한 2, 3%밖에 네, 안 5%도 됐어요. 아니고 예, 예. 0.5.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0.23%만의 네.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실업자에 가까운 네.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예, 그래서 예. 그들에 대한 복지법 문제를 상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상정은 고사하고 관심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우리 한국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히 뭐 우리 이 의원님 모시고 이런 얘기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더 시급한 것도 많았겠지만 네, 또 체육인들은 늘 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쪽에서 또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일들이 많았고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좀 20대 국회에도 좀 입성을 다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두시게 되셨죠. 네네. 다시 이제 뭐 학교로 가시나요? 학교는 이제 제가 사표를 내고 왔고요. 네. 뭐 계속 이제 제가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또 이제 지도자 예, 길을 일할 수 있는 걸으셔야 것들을 되겠죠. 만들어서 해야죠. 네. 우리 탁구의 여왕이자 국민 체육인의 여왕이고 또 세상을 우리를 화합시키는데 여왕 노릇을 하셨잖아요. 그 이혜리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지셨다면서요? 본능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저분이 무슨 종교적인 이름인가 예, 아니면 예. 뭐 가명인가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여왕이 되어라. 예, 그 예. 여왕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뉴욕은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지금 탁구 대회 때문에 오셨죠? 예, 제가 이제 일단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10년 전에 이엘리사벳 탁구 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5년째인가 그렇죠. 지금 이제 뉴저지에 사는 대회는 5회째고요. 네. 시드니에서 호주 대회를 한 지는 7년 됐고요. 그렇군요. 예, 괌에서도 제가 대회를 했고 금년에는 뉴질랜드에서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회를 해외 동포를 상대로 해서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함께 기뻐했던 분들, 네.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 교포 사회에서 이혜리사 탁구 대회를 통해서 좀 잔치같이 만나고 2세, 3세 우리의 후세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생각하고 아 조국이 대단하다라는 자긍심도 좀 느끼게 이렇게 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좀 승낙을 했고 5번째 와 보니까 이제 대회는 많이 안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동부 지역에서 오셔서 발걸음을 해주시니까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네. 감사하죠. 이 대회를 통해서 예,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43년 전에 함께 열광하고 화합하고 하면 할 수 있다 우리도. 예, 이러한 그때의 기원을 삼아서 이엘리사벳 탁구 대회가 전 세계 해외 동포 사회에서 예, 예.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동포 사회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네, 네. 이런 꿈을 심어주는 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요. 네. 저는 뭐 인사말도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 2세, 3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로 이엘리사벳을 통해서 네. 시작을 해갖고 된다면 네. 더 큰 정말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포들이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됐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 연계되면 서울에 사느나 또 다시 이민 사회가 되나 마찬가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네. 일정 잘 보시고요. 네, 네.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예.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이혜리사님의 그 탁구 대회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오실 때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참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니까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